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는 거야? 안 벌면 불안하잖아. 노후에 돈 없으면 어쩌려고. 이제 그만해. 젊었을 때 고생한 보상으로 딱 1년만 원 없이 놀아봐. 그래야 당신 인생이 살아.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일을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결국 돈은 남아도 내 삶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장 속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 몸은 무너지고 내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억울하게 후회하는 순간 그제야 깨닫습니다. 차라리 놀 걸, 차라리 쓸 걸. 돈은 쌓아둘수록 무겁지만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은 인생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지금 쓰는 여행비가 내 행복이고 지금 먹는 한 끼가 내 추억입니다. 노년의 진짜 지혜는 더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쓰기 때문입니다. 평생 죽도록 일해 모아둔 돈을 내가 쓰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흘린 땀의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살던 장기호 씨는 40년간 철강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자식들 학비와 집 대출 갚고도 남은 돈을 모아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다 남겨줘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옷은 낡아도 버티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친구들이 부르면 돈 아깝다며 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끼며 살던 그는 은퇴 5년 만에 쓰러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엔 3억 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눠 갖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형제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장 씨가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은 본인에게 단 한순간의 행복도 주지 못했고 남은 가족에게는 싸움의 불씨가 되었을 뿐입니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직접 쓰는 순간에만 내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쓰는 그 순간에만 돈은 내 삶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낭비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부모가 아껴둔 돈을 자식이 허투루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 몇십 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고작 몇 달 만에 외제차 값이나 유흥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북 군산의 김순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안 쓰면 이 돈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적금을 깨고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남겼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고 싶었던 강릉 바다를 보며 이게 내 돈의 값어치구나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의 노고가 결실로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쓴 돈만이 내 것이고 웃음으로 돌아온 순간만이 내 인생이에요. 노년에 아껴둔 돈은 안전망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돈을 움켜쥐고만 있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현재가 사라지고 불안과 걱정만 남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은 결국 남의 손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노력은 허무하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쓰는 돈은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쓰는 순간 돈은 추억으로, 행복으로, 웃음으로 변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아껴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씁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내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내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남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돈은 쓸 때 내 거지 안 쓰면 도둑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어르신은 평생 한 푼이라도 모아야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좀 쓰며 살라고 권해도 그는 늘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태주려고라며 거절했습니다. 외식 한 번, 여행 한 번 없이 살아온 결과 통장에는 수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그 돈은 순식간에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은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얼굴을 붉혔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가족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식들의 전쟁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죽고 난 뒤엔 돈마저 도둑맞는 처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돈은 통장 속 숫자로 남아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을 때, 가고 싶던 여행지에 가는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순간 돈은 진짜로 내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언제든 자식들의 욕심, 남의 다툼, 병원의 영수증으로 도둑맞게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돈은 결국 남의 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원망과 갈등만 남습니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적금과 연금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 쓰면 내 것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고 싶던 경주 여행을 다녀왔고 손주들과 제주도에서 맛집을 돌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자신을 위해 비싼 옷도 한 벌 장만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돈이 아깝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쓰니까 내 돈이지 내가 안 쓰면 남이 가져갈 돈이에요. 그렇게 산 그녀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돈을 쓴 만큼 자존감도 살았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돈은 결국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도구가 아니라 쇠사슬이 됩니다. 쌓아둔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 무겁게 짓눌려 산송장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나의 자유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웁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이건 내 힘으로 산 거야 라는 당당함을 느낄 때, 여행을 다니며 내가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되찾을 때, 그 돈은 비로소 내 삶을 살려내는 불꽃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못 모았다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아껴두다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고 남겨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결국 내가 누리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돈을 꺼내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부질없다.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내가 안 쓰면 결국 도둑 맞습니다. 은행 잔고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돈만이 내 인생을 빛내고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 존재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도둑맞은 돈과 후회로 채울 것인지 웃음과 추억으로 채울 것인지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다들 후회하며 눈 감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며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살던 박영수 씨는 젊을 때부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자 해도 늘 돈 아깝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가자라고 말하며 거절했고, 아내가 외식이라도 하자고 해도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싸다며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모아 통장에는 억대 재산이 쌓였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어도 든든하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에서 즐거웠다는 순간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박 씨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다. 돈은 남았는데 내 인생은 다 잃었구나. 마지막까지도 아끼느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가 목구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쌓아놔도 결국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쓸 때만 당신 거였어요.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가족들에게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후회는 수많은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하고 싶던 일을 미루고 먹고 싶던 음식을 참으며 가고 싶던 길을 외면하다. 결국 병실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돈을 아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꼈던 거구나. 그 후회의 깊이는 죽음 앞에서 더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내 손으로 쓴 기억이 없으니 인생은 빈 껍데기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과감히 쓴 사람들의 노년은 전혀 다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은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돈은 내가 쓸 때만 내 거다. 그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하고 싶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전국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평생 입어보고 싶던 비싼 옷도 한 벌 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에는 늙음보다 생기가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최 씨는 돈을 써서 젊음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자식들의 싸움판이나 병원비로 사라질 뿐 나를 위해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꺼내 쓰는 순간에만 내 것이 되고 그때에만 내 인생을 빛내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남깁니다. 조금만 더 즐길 걸, 조금만 더 써볼 걸. 하지만 그 말은 무덤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은 아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 쓰며 살아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행지의 바람을 느끼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웃으며 보내는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값어치입니다. 돈은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 안 쓰고 떠난 사람 결국 모두 후회하며 눈을 감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인생을 위해 돈을 쓰며 웃고 떠나겠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돈은 쓸 때만 내 것입니다. 지금 쓰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돈을 쓰지 못하면 내 노력의 역사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돈은 결국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전북 익산의 김도연 씨는 젊은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술 한 잔도 사치라 여기며 오직 저축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바쳐 모은 돈은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늘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돈은 내 인생의 증거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자기 삶에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순간 그의 노력의 역사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그 돈을 두고 다투었고 결국 아버지의 피땀은 추억이 아니라 소송 서류로 남았습니다. 그토록 고생했던 세월이 고마움으로 기억된 게 아니라 다툼과 원망으로 덮인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젊은 날 밤을 새워본 돈,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모은 돈은 내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지 못하면 그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직접 꺼내 쓰며 행복을 느끼는 순간 내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여행지에서 바람을 맞으며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 평생 일했지라고 말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내 땀의 결실이 이 한 끼로 돌아왔구나라고 느낄 때 그제야 내 역사가 인생 속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워지고 통장 숫자만 남습니다. 숫자는 내 삶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어르신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을 노년에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친구들과 전국을 돌며 사진을 남기고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돈보다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살았고 마지막까지 본인답게 행복하게 쓰셨다. 그의 노력의 역사는 돈이 아니라 추억과 기억으로 남은 것입니다. 돈을 쓴 덕분에 그는 고생만 한 아버지가 아니라 삶을 제대로 누린 어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노년에 돈을 쓰지 못하면 결국 내 땀의 가치도 사라지고 내 삶의 노력은 흔적 없이 지워집니다. 그러나 쓰는 순간 그 돈은 내 역사에 색을 입힙니다. 나를 웃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기고 내 존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은 쓰지 않으면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고 내가 쓰는 순간에만 내 노력의 역사가 됩니다. 병원비로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자식들 다툼의 불씨로 변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삶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게 쓸 때 내 땀과 고생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지워진 역사로 만들 것인지 살아있는 역사로 남길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웃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사람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버티며 모은 돈의 진짜 가치는 통장에 숫자가 늘어난 데 있지 않고 내가 직접 쓰면서 남긴 웃음과 행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남 여수의 박영호 씨는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습니다. 자식들 학비와 집 장만을 위해 자신의 옷 한 벌, 술 한 잔조차 아끼며 모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통장에 수억 원이 쌓였지만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은 적도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병을 얻어 병원 침대에 눕게 된 그는 눈을 감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안 쓰고 살았을까? 웃어본 기억이 없네. 그의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남은 표정은 평생의 고생이 지운 웃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의 김정순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자신을 위해 과감히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던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과 전국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웃었고 손주들과 디즈니 영화를 보며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쌓아둘 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쓰며 웃을 때 진짜 내 것이 된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생기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 모두 김 씨는 돈을 써서 웃음을 얻었기 때문에 젊게 산다고 했습니다. 돈을 쓴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고 노력의 결실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내가 흘린 땀이 웃음으로 바뀌는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완성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내 노력은 숫자로만 남고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며 쓰는 순간 그 돈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며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에 진짜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웃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하고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쓰는 순간마다 웃음이 피어나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웃어야 합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값진 결실이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한숨으로 채울지 웃음과 행복으로 채울지는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질없다. 65세 이후엔 노는 게 최고인 6번째 이유는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게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며 모은 돈을 그저 쌓아두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숫자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쓰며 하루를 즐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빛내는 진짜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에 살던 정태호 씨는 젊을 때부터 남들보다 2배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택배 상하차장에서 쉬는 날도 없이 일해 결국 은퇴할 무렵엔 5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늘 자식들에게 너희 잘되라고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늙어문 콩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돈 쓰는 게 아까워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친구들과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하루만 더 즐겼어도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을 텐데. 남은 돈은 많았지만 웃음도 추억도 없는 인생은 산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정순 씨는 은퇴 후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모여 고깃집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끔은 손주들을 데리고 근교 여행을 떠나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즐기며 쓰는 이 돈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요. 집에 쌓아둔 돈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쓰는 이 순간은 나를 살아있게 하죠. 그녀의 노년은 돈이 많지 않아도 늘 활기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복지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제도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쓰는 돈, 그 돈으로 하루를 즐기며 얻는 웃음과 여유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 가는 대로 작은 선물을 사고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진짜 보험입니다. 돈은 쌓아두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쓰면 삶을 가볍게 하고 웃음을 불러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남는 건 후회와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며 하루를 즐길 때 그 순간은 내 것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 내 인생 전체가 복지로 채워집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돈을 쓰며 하루를 즐기는 것, 그보다 더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후회로 채울지 웃음과 여유로 채울지는 바로 오늘 내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내 것 다 내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좋은 게 없다는 걸 말입니다. 베풀기만 한다고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한다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질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후회 없는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 몫이라고 생각하며 통장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 돈 언제 쓸 겁니까? 죽어서 관 속에 들고 갈 겁니까? 평생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외식 한 번 안 하고 모았습니다. 옷 한 벌 안 사고 아껴서 모았습니다. 냉장고에 상한 반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전기 아낀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 주려고 나중을 위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80세입니까? 90세입니까? 그때 가서 쓸 힘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충북 청주에 사시는 정씨, 78세 어르신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정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예금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돈 쓰는 게 불안했습니다.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통장 숫자만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돈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했습니다. 정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맛집 가자고 했습니다. 정씨는 사양했습니다. 집밥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새 옷도 안 샀습니다. 10년 된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76세 되던 해 정씨는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이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정씨는 후회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봤습니다.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어봤습니다. 입고 싶었던 옷도 못 입어봤습니다.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주려고 모았는데 이제 쓸 수도 없다고,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자녀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돈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정 씨가 평생 아낀 돈을 자녀들은 1년 만에 다 썼습니다. 정 씨는 그 돈으로 단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 겁니까? 돈 아끼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겁니까? 통장 잔고만 바라보다가 인생 마감할 겁니까? 자식들은 그 돈 기대 안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행복하게 쓰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제주도든 부산이든 유럽이든 가십시오. 먹고 싶었던 것 드십시오. 한우도 먹고 회도 먹고 좋은 음식 다 드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 사십시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건강할 때 써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나중에는 소화도 안 되고 걷지도 못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스스로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잘 삽니다. 돈 아끼다 죽으면 자식들이 더 슬퍼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취미에도 투자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악기든 그림이든 춤이든 시작하십시오. 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내 돈은 내가 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즐깁니다. 펑펑 쓰십시오.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70 넘어 사는 법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명절에 찾아올 거라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대가 여러분을 죽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바쁩니다. 직장 일에 치이고 배우자 눈치 보고 자기 자녀들 키우느라 정신 없습니다. 부모까지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 씨, 75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박 씨는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결혼 비용도 전부 댔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이 보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이 효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해줬으니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핑계만 댑니다. 바쁘다고, 애들이 아프다고, 차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생일에도 연락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 하나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 갔다고 말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로 대충 안부만 묻고 끊습니다. 박 씨는 서운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자식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바쁜 사람 붙잡고 왜 이러느냐고 되레 화를 냈습니다.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박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자식들 원망하며 잠들었습니다.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자식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렸습니다. 73세 되던 해, 박 씨는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라고, 부모 인생과 자식 인생은 별개라고 알려줬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박 씨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탁구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빠졌습니다. 자식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지금 박 씨는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찾아올 거라고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보너스입니다. 와주면 감사하고 안 와도 서운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자식 대신 친구를 만드십시오.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투자하십시오. 우정을 쌓으십시오. 자식에게 베풀기만 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그만 주십시오. 용돈도 그만, 손주 봐주기도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는 순간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함도 사라지고 섭섭함도 없어지고 화도 안 납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70년 넘게 눈치 보며 사셨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평생 남의 시선만 신경 썼습니다. 이웃 눈치, 친척 눈치, 자식 눈치, 심지어 손주 눈치까지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꾹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남들이 욕한다고, 창피하다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최 씨, 71세 어르신의 통쾌한 반전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돈 쓴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옷도 낡은 것만 입었습니다. 사치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겁났습니다. 이웃들이 수군댔습니다. 최 씨네는 돈이 없나 보다, 자식들이 안 챙기나 보다 하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최 씨는 그 소리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70세 생일날 밤, 최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숨죽이며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댄스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웃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춤이냐고 비웃었습니다. 최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춤추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 옷도 샀습니다. 밝은 색깔의 멋진 옷을 골랐습니다. 친척들이 수군댔습니다. 나이가 못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입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갔습니다. 부산도 갔습니다. 친구들과 일본도 갔습니다. 자식들이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즐기며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욕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다 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샀습니다. 지금 최 씨는 정말 행복합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칩니다.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최 씨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눈치 안 보고 사니까 당당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웃들 말이 신경 쓰입니까? 친척들이 욕할까봐 조심하십니까? 자식들이 싫어할까봐 눈치 보십니까? 70이 넘도록 그렇게 사실 겁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남들은 여러분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 가십시오. 입고 싶었던 옷 입으십시오. 먹고 싶었던 거 드십시오. 누가 뭐래도 절대 상관없습니다. 사치라고 말합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평생 모은 돈 쓰는데 무슨 사치입니까? 자식 줄 돈 아껴서 뭐 합니까? 여러분이 쓰십시오. 창피하다고 말합니까? 70이 넘어서 뭐가 창피합니까? 춤추고 싶으면 춤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 가십시오.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십시오. 아무도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체면 버리십시오. 허세도 버리십시오. 착한 사람 노릇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솔직하게 사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말하십시오.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십시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입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인생.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사는 법입니다. 네 번째,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예전에는 이랬다고 과거에만 매달려 계십니까? 과거에 살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가 그립습니다. 자식들 어렸을 때가 그립습니다. 일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억이 미화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 씨, 74세 어르신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는 이야기, 회사 다닐 때 얼마나 잘났는지 자식들,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 직함으로 불리고 싶어 했습니다. 명함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렸습니다. 친구들이 김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똑같은 옛날 자랑만 하니까 지겨웠습니다. 그 이야기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 또 하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우울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는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72세 되던 해, 김 씨는 우연히 사진 전시회에 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80세의 사진을 배워서 전시회까지 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려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옛날 명함도 다 버렸습니다. 과거의 직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붓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공원에 나가서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림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김 씨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김 씨는 편했습니다. 과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행복해졌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현재가 보였습니다. 오늘이 소중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 자랑 안 하는 김 씨가 훨씬 좋았습니다.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전 직함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좋았다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놓아주십시오. 일하던 시절의 권위를 버리십시오.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옛날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정말 지겨워합니다. 그 이야기 수백 번 들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과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예전만 못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는 독입니다. 현재를 망칩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십시오. 70이라고 늦은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도전하십시오.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도전이 훨씬 더 멋집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십시오.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슬픕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70년을 잘못 살아온 겁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살고, 형제자매와 살고, 배우자와 살고, 자녀와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 씨, 76세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4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이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라디오도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고요한 게 무서웠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사소한 일도 물어봤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의존적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씨는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74세 되던 해, 이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우연히 명상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읽는데 빠져들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내 생각도 덜 났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씨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시집도 읽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책 읽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 씨는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일기도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걸 즐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저녁에 조용히 글 쓰는 시간이 평화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가 좋습니다. 자녀들도 안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혼자 밥 먹는 게 싫습니까?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십시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식당에 혼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누구 기다릴 필요 없고, 메뉴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먹는 속도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십시오. 혼자 공연 보러 가십시오. 혼자 여행도 가십시오. 동행자가 없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롭습니다. 혼자만의 취미를 가지십시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시간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것, 이게 고독입니다.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늙으면 돈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최고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쌓이는 진료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존중받고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돈이 있는 어르신과 없는 어르신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 이유를 이해하시면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한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존엄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의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먹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질병들이 한두 달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통증을 참으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검사비가 부담되어 꼭 필요한 검사도 건너뛰게 됩니다. 결국 병은 더 악화되고 나중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25만 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일 뿐입니다. 중증 질환이 생기거나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신 박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몇 년 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말에 박 어르신은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면서 몇 년을 고통 속에 사셨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고 집 밖 출입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고 건강을 잃으니 삶의 질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합니다. 좋은 약을 쓰고 필요하면 상급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곧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손 벌리며 용돈 받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사는 편이 낫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는 순간부터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명절 때 자녀들 눈치 보신 적 없으십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전화하기가 망설여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이 일상이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매번 손을 벌리는 것은 부모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김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이신 김 어르신은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두 자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적게 받으시고 저축도 거의 없으십니다. 매달 생활비가 모자라 큰아들에게 5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기꺼이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명절 때 손주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시고 외식 한번 하자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돈만 있었다면 이렇게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지원해 주십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도 넉넉하게 하십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존중받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합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발언권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넉넉한 잔고를 유지하는 순간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돈이 가져다주는 진짜 권력입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배우자가 급하게 입원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위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층의 45%가 비상금을 100만 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연령대의 금융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리비가 20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면 추운 겨울을 그대로 견뎌야 합니다.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웃 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최 어르신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시면서 저축은 전혀 하지 못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태풍이 지나간 후 낡은 집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 돈이 없어서 비닐과 양동이로 임시 방편을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물이 떨어져 밤잠을 설치셨고 습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결국 이듬해 봄까지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대출받을 신용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즉시 해결했을 문제를 몇 달이나 고통스럽게 버티셔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나마 생활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전부였다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비상금이 충분한 어르신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위기 상황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 경제력이 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에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 경력이나 명예보다 현재 경제력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퇴직 후 연락이 뚝 끊긴 지인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경제적 능력 상실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축소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력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에 대한 주변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한 끼 사지 못하고 항상 얻어먹기만 한다면 점점 모임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골프나 여행을 함께 가자는 제안이 와도 돈이 없어서 거절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정 어르신의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9이신 정 어르신은 젊었을 때 중소기업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하셔서 재산을 거의 날리셨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전 동료들이 모임을 갖자고 연락이 왔지만 정 어르신은 매번 핑계를 대고 거절하십니다. 회비가 부담스럽고 다른 친구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나 골프 이야기를 할 때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동창회에 억지로 참석했는데 다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면서 더 위축되셨다고 합니다. 식사 후 2차 가자는 제안에도 돈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예 모임 연락도 차단하고 지내십니다. 경제력을 잃으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식사 한턱 내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취미 생활도 활발하게 하십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존중받는 위치를 유지하십니다. 동창회나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리더 역할을 하십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들도 반갑게 인사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경제력이 곧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삶의 선택권과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고 계십니까?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으십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모든 선택이 제한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가격표를 먼저 보게 되고 여행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근 조사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62%가 경제적 이유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 자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슬픈 노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선택권 없이 정부 지원 시설에 배정받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취미 활동까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1살이신 강 할머니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 양육에만 헌신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작은 원룸이라도 독립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전혀 없는 강 할머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매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작은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지내셔야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싶어도 교통비가 부담되어 자주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좋아하던 화초 가꾸기도 성당 활동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강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내 앞가림이라도 할 만큼 돈을 모아놨더라면 이렇게 눈치 보며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유를 잃은 노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자립이 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살고 싶으면 혼자 살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면 함께 삽니다.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웁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문화생활도 즐기십니다. 아프면 좋은 병원 가고 필요하면 간병인도 쓰십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본인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6번째 이유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며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빚과 부담만 남기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리된 삶으로 편안하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경제력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결정짓습니다. 대한장례지도사협회의 통계를 보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장례 비용 평균이 2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들이 장례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간소하게 화장만 하는 경우도 30%에 달합니다.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을 때 비용 걱정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며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돈이 있으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존엄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윤 할아버지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85이셨던 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비가 걱정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치료받으시라고 권했지만 윤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집에서 통증을 참으며 마지막 몇 달을 보내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 비용 때문에 자녀들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부담만 주고 떠나셨다는 죄책감에 편히 눈을 감지 못하셨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고 품위 있는 장례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미리 장례 비용을 준비해 두고 유언장도 작성하며 자녀들에게 유산까지 남깁니다. 아플 때도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존엄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최후의 권력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노후 자금은 살아생전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늙어서 돈이 권력이고 최고인 7번째 이유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나 친척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참으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경제력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당당함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심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87%가 대인관계에서 위축감과 열등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주 학원비 대주고 자녀 결혼 자금 보태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입 한 번 떼기 어렵습니까? 경조사비를 낼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저희 동네에 사시는 조 어르신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이신 조 어르신은 예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조 어르신에게는 오랜 친구들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로는 연락을 거의 끊고 지내십니다. 한 번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선물을 준비할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셨습니다. 동창회에서도 회비를 내지 못해 빠지신 적이 여러 번입니다. 이웃 어르신들이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도 계산할 차례가 올까봐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용돈을 줄 형편이 안 되어 축하 전화조차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조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력을 잃으니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식사 한턱 내시며 즐거워하시고 친척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경조사에도 당당하게 참석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눅 들지 않고 본인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어르신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떳떳하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당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는 경제력이 당당함의 기초가 됩니다.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끝으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